파산관제인한테 허위로 설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왜 당신한테 말을 해야 되냐라고 이제 적대적으로 하면서 설명을 거부하시는 경우는 면책이 안 될 수 있다. 변호사님 지난번에 개인회생에서 회생위원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주셨는데 개인 파산에서도 이런 역할을 하는 분이 있나요? 네, 파산관제인이라고 이제 계시는데 그러니까 회생 절차에서 회생위원의 역할보다 파산 절차에서 파산관제인의 역할이 훨씬 중요하고 그 권한도 더 막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회생위원을 직접적으로 만날 일이 이제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개인 파산은 파산 선고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관리처분권, 그러니까 재산관리처분권이라는 게 다 파산관제인한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 보유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혀 제약이 없었는데 파산은 기본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거나 이런 권한들이 모두 파산관제인한테 넘어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채무자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필연적으로 파산관제인과의 면담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파산 선고가 나는 동시에 파산관제인이 누구다라고 지정이 되면서 파산관제인 사무소에서 파산관제인하고의 면담이 바로 진행이 되고 이 절차는 필수적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파산관제인 면담을 할 때 주의사항이 있다면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파산관제인의 역할도 기본적으로 회생위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채무를 어떻게 부담하게 되었나, 그리고 왜 갚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나, 그리고 재산은 어떤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가, 생활에 필수적으로 이제 지켜줘야 되는 재산들이 있어요. 면제재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임대차 보증금이라든지 뭐 아니면 최소한의 생계비 같은 경우들은 이 돈까지 당신 재산이니까 다 바꿔가지고 채권자들한테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당장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있는데 그것까지 뺏어버리면은 채무자는 어디 주거지도 이제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재산만을 남겨놓고 나머지 재산들은 모두 돈으로 바꿔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과거에 채무자가 뭐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팔아버렸다든지 그 판 돈을 또 어디다 썼는지도 봐야 될 거고 돈을 빌렸으면은 그 빌린 돈을 어떤 식으로 소비를 했거나 혹여나 은닉하지는 않았는지 숨겨놓지는 않았는지 등은 이제 다 조사한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면담 과정에서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빠뜨리거나 뭐 누락시키거나 거짓말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파산 절차 진행에 면책 불허가 사유로 이제 결정이 되거나 악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파산관제인하고 면담하시는 과정이나 아니면 파산관제인이 자료를 요청하는데 거짓으로 답변하시거나 허위로 말씀해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법에 면책 불허가 사유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채무자회생법 보면 564조 1항 1호에 보더라도 658조의 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니면 3호에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해서 재산 상태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면책 불허가 사유를 규정을 해놓고 면책이 안 되게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8조에 보면은 설명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 이건 이제 처벌 조항도 있고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되기 때문에 파산관제인한테 허위로 설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왜 당신한테 말을 해야 되냐라고 이제 적대적으로 하면서 설명을 거부하시는 경우는 면책이 안 될 수 있다. 따라서 최대한 솔직하고 꾸밈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